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등대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토지를 일구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간다. 신이치는 야마가타현을 방문한 다음 달인 1914년 10월 야마나시 광포 20주년 기념총회에 참석해 강연하면서 농업 문제를 언급했다. 당시 서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등에서는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해 기근이 극에 달했다. 수많은 사람이 아사 상태로 내몰렸다. 신이치는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 의존하는 일본은 농업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해 11월 17일 아이치현 체육관에서 열린 제37회 본부 총회에서는 식량 위기 문제에 대해 제언을 했다. 때마침 본부총회 하루 전인 16일까지 이탈리아의 로마에서는 세계 식량 회의가 개최되어 세계적인 식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토의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의 이해 타산이 서로 얽혀 식량 위기가 국가 간의 거래와 정치적 분쟁의 도구로 제공되었다. 신이치는 각 나라가 현실적으로 기아 상태에 빠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뒷전으로 한 채 국가 이익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일이 안타깝기에 그지없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그래서 신이치는 본부 총회에서 식량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선진국의 기본 자세부터 먼저 확인하기 시작했다. 발상의 근본을 무엇을 요구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두어야 합니다. 각 나라가 다투고 요구하며 횡정하고 서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각 나라가 먼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공헌할 수 있는가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어서 신이치는 경제대국 일본이 세계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다. 이때 가장 먼저 꼽은 점이 농업기술 원조였다. 식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이 자력으로 갱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면서도 감소 정책을 취해 농업 인구를 줄인 현재의 농업 행정을 올바르게 개선함으로써 식료품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가 가져가야 할 식량을 공업 중점주의로 얻은 재력을 휘둘러 빼앗다시피 가져오는 방식은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또 일본이 이대로 아무런 방안도 없이 모든 곡물의 수입이 끊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머지않아 개발도상국보다 더한 기아의 고통에 허덕일 것이다. 신이치는 결국 일본은 세계를 위해서도 자국을 위해서도 시대에 앞서 인류에게 공헌하는 길을 정정당당하게 걸어가야 한다고 통감했다. 세 번째로 민중도 식량 문제를 다른 나라 일처럼 수수방관하면 안 됩니다. 불법자의 양심에서 볼 때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손을 내밀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는 청년 여러분이 그 일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했다. 그 자리에 청년들이 보내는 찬동의 박수 소리가 체육관에 크게 울려 퍼졌다. 청년이 결연히 일어서야 이 운동은 열매를 맺는다. 모든 운명은 청년의 손에 달렸다. 나아가 신이치는 세계 식량회의가 제안한 세계 식량은행을 언급했다. 이 은행은 전 세계 식량의 안전 보장과 배분을 구상하는 중심 기구로서 구체적인 시책을 즉시 실행하는 기관이다. 신이치는 그 구상의 기반이 되어야 할 이념과 사상을 분명히 밝혔다. 원조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모든 나라의 또 모든 사람의 생존권을 회복한다는 이념이어야 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인류의 행복과 미래의 존속을 위해 원조한다는 발고열악,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준다이라는 자비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주어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글로벌한 견제에 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와 더불어 국가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인류의 생존이라는 한 가지를 위해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1972년 11월에 열린 제35회 본부총회에서 인류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청년에게 의탁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창각회는 그 제안을 기점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출판물 간행,
핵무기와 전쟁을 없애기 위한 서명 등 광범위한 평화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신이치는 1974년에 열린 제37회 본부총회에서 식량 문제에 대한 대처를 청년에게 의탁했다. 신이치는 후계의 청년들이 국가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구축하는 사명을 자각하여 미래를 개척하기를 강하게 염원했다. 다음 달 8일에 열린 제16회 대학부 총회에서는 그런 신이치의 제안에 부응해 21세기 식량문제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또 15일에 열린 제23회 청년부 총회에서는 생존권을 지키는 청년회의를 발족하고 그 안에 식량문제조사회를 설치했다. 이렇게 인류의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착착 준비되었다. 1975년 5월 식량문제조사회는 기아에 허덕이는 방글라데시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또 대학부의 21세기 식량문제위원회와 공동개최로 식량문제와 관련된 강연회를 거듭하는 등 사람들의 의식 개발을 도모하고 시민의 연대를 호소했다. 나아가 청년부에서는 1975년 9월 21일을 중심으로 도쿄도와 오사카부 그리고 13개 현에서 세계에서 기아를 없애자고 외치며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유네스코 일본위원회에 진심 어린 모금을 기탁하자 아시아나 아프리카 각국의 유네스코 기구를 거쳐 당사국에 전달되었다. 또 유네스코 일본위원회는 인도적 대의에 서서 활동을 전개한 식량문제조사회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청년은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지구는 인류의 집이고 인류는 모두 가족이고 동포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의 고뇌와 비참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하여 짊어지고 일어서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 참된 불법자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1975년 9월 첫 시도로서 야마가타현의 농촌 청년 주장 대회가 가미도야마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후계자 부족, 불안정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농 등 심각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신심을 근본으로 농업에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향토회와 그 땅에 살아가는 긍지를 힘차게 발표했다. 대회에 참석한 현지의 지식인들은 신념이 넘치는 청년의 주장과 기계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커다란 기대를 담아 박수를 보냈다. 이 농촌 청년 주장 대회는 이윽고 전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각 부대표가 등단하는 체험 주장 대회 그리고 위성 중계로 진행하는 농어촌 르네상스 체험 주장 대회도 개최하기에 이른다. 먼저 자기 지역의 희망을 활활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그 불길은 이윽고 전국, 전 세계로 퍼지기 때문이다. 개혁이란 모름지기 발밑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영국의 낭만파 시인 셸리가 남긴 지언이다. 이듬해 1976년 1월에는 남자부 농촌 청년위원회가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농촌부와 긴밀하게 연기를 맺으면서 농촌 청년의 활동을 정착시키고 더한층 지역에 공헌하는 운동을 추진하자는 목적으로 설치했다. 또 이해 3월에는 전국에서 농촌 청년 대표가 시즈오카현에 모인 가운데 처음으로 농촌부 대회를 개최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역사적인 제1회 대회를 축복하며 메시지를 보냈다. 어떤 경우라도 새로운 길을 내려면 누군가가 진흙투성이가 되어 사투를 벌여야만 하는 것이 역사의 숙명입니다. 아무리 괴롭더라도 전진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후퇴해야만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에는 더욱 전진하겠다는 집념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농업의 현실은 여전히 심각했다. 그러나 참석자는 신이치의 말에 부응해 그렇기에 불법이라는 가치 창조의 대법을 수지한 우리가 활로를 열자고 강하게 투지를 활활 불태웠다. 신이치가 농촌부 대회에 보낸 메시지는 농촌 재건이라는 사명을 강하게 촉구했다. 농촌부는 1976년에도 홋카이도 등에서 농업 강좌를 활발히 개최했다. 강좌에서는 현지
농촌부 멤버가 체험을 발표하고 농업 분야의 학술 연구자가 강연을 하기도 했다. 농촌부 멤버는 현대 농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어떻게든 해결 방도를 제시하여 농촌 사회의 희망의 등불을 밝히고자 진지하게 도전을 거듭했다. 1977년 1월에는 사회의 기둥인 장년에게 초점을 맞춘 농촌 장년 강좌가 각지의 연수원 등에서 열렸다. 이 회합에서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제법 실상초 강의를 배우며 불법 천리를 연찬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자로서의 사명을 자각하는 일이야말로 농업을 재생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장년의 의기는 드높았다. 장년이 일어서야만 본격적으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장년의 장이란 활기차고 기운이 넘치고 강하고 크고 용감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혈기왕성한 남성을 장사라고 부르고 한창 일할 나이를 장세라고 하며 용기가 필요한 커다란 일을 장거라고 한다. 본래 장년이란 청년을 능가하는 기세, 용기, 강함, 실력, 영지를 갖춘 존재이다. 참으로 본격적인 지역사회 건설을 향해 장년의 힘과 영지가 발휘되고 농촌부의 활동이 드디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제1회 농촌 단지부 근행회를 맞이한 것이다. 농촌부가 안고 있는 커다란 과제는 인구 밀도가 과도하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농업을 재생하느냐였다. 그에 비해 단지부는 인구 밀도가 과도하게 높은 단지라는 주거 환경 속에서 인정미 넘치는 인간 공동체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커다란 과제였다. 농촌의 인구 가소, 도시의 인구 과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과제에 창각회는 정면으로 맞서 도전했다. 단지부 멤버는 1973년 10월에 결성한 이래 자신이 사는 단지를 인간 공화의 도읍으로 만들겠다며 온 힘을 다해 활동했다. 방면과 현 그리고 구에서 근행회나 협의회도 활발하게 개최하여 지역의 신뢰를 넓히자고 서로 확인했다. 그리고 단지에 사는 사람들과 깊이 교류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우인을 격려하면서 연대의 폭을 확대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나자 본격적으로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초토화된 도심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택이 400만 세대가 넘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먼저 도쿄의 미나토구와 신주쿠구에 단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도 경제 성장과 더불어 단지는 전국으로 넓혀졌다. 당초 단지의 집 크기는 결코 넓지 않았다. 이른바 단지 사이즈이라고 해서 다다미 등도 통상적인 규격보다 더 작았다. 그러나 목조 가옥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시대에 스테인리스 개수대가 있는 주방 그리고 콘크리트 외벽 등 새로운 설비를 갖춘 단지는 지극히 현대적인 도시 생활의 표본이 되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방이 많지 않아도 거주자의 만족도는 높았다. 특히 젊은 세대 중에는 단지에서 살고 싶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단지에 사는 사람을 단지족이라고 회자되어 1958년에는 유행어가 되기까지 했다. 단지는 민간 연립주택 등과 비교해 환경과 제반 설비도 잘 갖춰졌기 때문에 입주 희망자가 많았다. 1961년에는 일본 주택공단이 실시한 도쿄의 아사가야시 주택 청약률이 4,200대 1을 넘었다. 단지 건설 부지는 점차 도심에서 교외로 옮겨졌으며 그와 함께 오사카의 센리 뉴타운과 도쿄의 다마 뉴타운 등 단지를 중심으로 한 계획 도시도 건설하기 시작했다. 당초의 단지는 4층이나 5층짜리 건물이 많았지만 14층짜리 고층 건물이 늘어서 다카시마 다이라 단지, 도쿄 이타바시구 등도 등장했다. 생활은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그림의 떡이었다. 사람들에게 동경받는 단지의 생활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웃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단지에서 고독사가 일어나기도 시작했다. 1974년 1월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단지의 욕실에서 사망한 노부인이 발견되었다. 사망한 지 이미 일주일이나 지난 상태였다. 또 이해 8월 가나가와현의 단지 4층에 사는 남성이 피아노 소리가 시끄럽다며 3층에 사는 어머니와 아이 3사람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경의 대상이었던 단지에서의 소음 문제나 인간관계가 갑작스레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제1심 판결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범행이었다. 단지부 멤버는 이러한 사건에 가슴 아파하며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을 강하게 자각했다. 우리 단지를 따뜻한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인간향으로 구축해야만 한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온 힘을 다해 해결한다. 이것이 입정 안국의 실현을 목표로 나아가는 불법자의 삶의 방식이다. 단지에서 이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콘크리트 벽 한 장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단지에서는 왜 인간관계가 희박할까? 새로 지은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여러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다. 서로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래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교류를 쌓아가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단지 입주자의 세대주는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젊은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젊은 세대일수록 프라이버시 의식이 높고 가급적 다른 사람과 연관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점이 이웃 간에 놓인 마음의 벽을 두텁게 만들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데 뒤따르는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집합주택에서는 서로 배려하거나 모든 주민이 협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웃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라는 토양이 없는 가운데 서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또 서로의 이해가 엇갈리면 대화가 틀어지고 사태가 난항을 겪을지도 모른다. 때로는 격렬한 중으로 응수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런 일은 단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주택지 등에서도 일어나기 쉬운 현상이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협조와 배려, 예의와 매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서로 지탱해주고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함양하려면 인간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철학이 필요하며 불법이야말로 그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불법의 기본에 연기라는 교설이 있다. 연유하여 일어난다는 뜻이며 모든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이 서로 연관하여 발생한다는 사고방식이다. 결국 어떤 일이든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립한다. 인간도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서로 관계를 맺고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단지부 멤버는 자신이 사는 단지를 인간 공화의 도읍으로 구축하자며 각자가 적극적으로 행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자진해서 자치회 임원 등을 맡아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헌신한 멤버도 적지 않다. 오사카에서는 1977년 2월 7일 아침 베드타운으로 알려진 센보쿠 뉴타운 단지에서 자치회 운동이 열매를 맺어 단지 안에 주차장이 완공되었다는 텔레비전 뉴스가 보도되었다. 주차장 건설을 추진한 중심 인물은 단지에서 자치회장을 맡고 있는 학회 부인부원이었다. 주차장에는 자동차가 질서 정연하게 세워져 있고 길가에 노상 주차한 차는 한 대도 없었다. 예전에는 노상 주차 때문에 길이 막혀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다. 물론 그때도 차고법, 자동차 보관 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상 주차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샌보쿠 뉴타운 단지에서는 주차 공간이 매우 좁아 자가용이 있는 주민들은 단지 안이나 주변 도로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경찰이 노상 주차를 단속하면 단지의 주민은 난처할 따름이었다. 그러던 중에 샌보쿠 뉴타운 단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노상 주차한 차 옆을 지나가던 어린이가 지나가던 차에 치여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비통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학회 부인부원의 가슴에 파고들어 잊히지 않았다. 근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구나. 단지 안에 노상 주차를 어떻게든 해결해야만 한다. 주차장이다. 주차장이 필요하다. 부인부원은 주택공단 사무소와 시청을 찾아가 건의하고 단지 내의 한 집 한 집을 방문하며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 의견에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와 상관없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평소에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일이든 언제나 예기치 못한 벽과 마주친다. 그 벽을 부수는 것에서 전진이 시작된다. 학계 부인부원은 이렇게 생각했다. 여기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문을 열자. 그리고 누구나 애착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단지로 만들자.
학계 부인보원은 열심히 호소했다. 지금처럼 노상주차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소방차 등의 긴급 차량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만일 화재라도 발생하면 큰일입니다.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차를 소유한 주민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학회 부인보원의 말에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단지로 만들고 싶다는 강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단지 주변을 만나 착실하게 대화를 계속하고 각 기관에 찾아가 몇 번이고 절충을 거듭했다. 그런 끈기 있는 행동으로 주차장 건설에 찬동하는 주민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2년 만에 마침내 주차장이 완공되었다. 주차장이 완공되었다는 뉴스가 텔레비전에 보도된 날, 샘보쿠 뉴타운 단지에서는 대대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그 전까지는 노상주차한 차가 길을 막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다. 사회 건설이라고 해도 가장 가까운 이웃과의 유대에서 시작된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호소했다. 학회원은 그 지역의 행복 책임자입니다. 이 지도는 동지의 흉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회 공헌이라는 사명을 자각하도록 촉구했다. 민중은 대지이다. 그 민중의 생명을 일구어 사회 창조의 주체자라고 의식하는 비옥한 땅으로 개척해야만 지역 번영이라는 열매도 맺는다. 학회원 중에는 한때 사회 밑바닥에서 숙명에 울며 날마다 한숨 섞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런 서민이 결연히 고개를 들고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사회 건설의 주역이 되어 본 무대로 힘차게 뛰어나갔다. 여기에 창가학회가 이룩한 민중교육에 괄목할 만한 위대한 공적이 있다. 사이타마현 요시카와 마치에 있는 요시카와 단지는 1973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약 1,800가구 6천 명이 여러 지역에서 이사를 왔다. 일반적으로 새로 건설한 단지나 신흥주택지에 사는 주민은 좀처럼 마음을 털어놓고 교류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학회원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연락하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단지를 인정미 넘치고 인간성 풍부한 곳으로 만들자며 대화를 거듭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단지의 자치회를 비롯해 지역의 임원을 맡은 멤버도 적지 않았다. 어느 작년부원은 단지 노인회의 중심이 되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고령자가 사는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부인부원 중에는 보건소나 동사무소 등과 연계를 맺어 육아에 쫓기는 어머니와 자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멤버도 있었다. 또 어느 장년부원은 단지 안에 버스 정류장에 신호등이 없어 길을 건너기가 위험하다는 소리를 듣고 의견을 제출해 신호등 설치를 추진했다. 한 사람이 손익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지역의 번영을 바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움직였다. 학회원에게는 신앙으로 배양된 사회공헌의 철학과 신념이 있다. 니치렌 대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을 위해 불을 밝히면 내 앞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 어서 1598조. 이는 곧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공존, 공영의 사상이다. 또 대성이는 입정 안국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일신의 안도를 생각한다면 우선 사표의 정미를 기도해야 하느니라. 어서 32조. 사표는 동서남북이며 나라와 사회를 뜻한다. 정밀은 평온하게 다스려지는 세상을 뜻한다. 결국 자신이 안온하기를 바란다면 지역과 사회의 안태, 평안하고 태평함을 실현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학회원에게는 이런 생각을 토대로 하는 행동이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확립되어 있었다.